안녕하세요. 이웃집 로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아이와 함께 애착에 도움이 되는 놀이법들을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아이가 자폐경계선 진단을 받고 저희가 같이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과정과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아침을 먹이고 준비를 해서 병원에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7시에 일어나서 먹이고 준비를 했는데 나갈 때 보면 저는 세수를 하나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막 주차를 하고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제 아무래도 태니가 시각적으로 되게 예민하고 또 요즘 자동차에 워낙 빠져있기 때문에 통제가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보느라고 앞을 잘 안 보고 막 달려가기도 하고 그때마다 손을 꽉 잡느라고 손에 힘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태니가 걸을 때 약간 매달리듯이 이렇게 잡고 걷는 아이라서 제 손목이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늘 파스트온 중이긴 한데요. 그런 제가 불쌍했는지 병원 주차 관리 해주시는 분께서 이제 팁으로 아이를 좀 태워서 다녀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유모차를 요즘에 타기 너무 싫어하고 고민을 해보다가 트라이크를 사서 태우기 시작했어요. 저렴한 제품들도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세워놓을 곳이 마땅하진 않은데 그래도 유모차보다는 저렴한 제품이니까 잃어버려도 마음이 좀 덜 아플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디 잃어버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치료는 장기전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치료는 장기전이니까 절대로 일희일비하지 않자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사실 아이의 치료가 반응이 되게 좋은 날에는 오늘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날에는 약간 불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멀리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치료를 하다 보면 같은 계열수의 친구들은 충분히 해내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전혀 규칙을 이해도 못하고 전혀 수행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이건 사실 이렇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아이의 특징인가 보다 싶었던 것들이 아이가 자폐 경계선이라는 상황을 알고 아이가 또래보다 좀 처진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면 사실 속이 더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이가 까치발 들고 걷는 거, 그리고 누워서 천장 불빛만 바라보는 경우가 좀 많았고 입술을 또 심하게 빨았어요. 감각 추구를 하는 행동들이 좀 최근에 심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서 아이는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겠지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속이 막 까맣게 타들어갔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제대로 된 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걸까?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막 들면서 되게 불안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솔직히 그런 불안한 부분들을 치료 선생님들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조언을 듣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이를 저보다 먼저 키워보신 육아 선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치료 부분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 상황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감해 주시는 부분이 많았고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서 소소한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집에서 노력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서 한 노력이 올바른 방향이었는지 사실 긴가민가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확인이 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감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태니가 입술을 빠는 행동을 심하게 해서 입모양 따라하는 게 어려웠고요. 입술을 빨고 있다 보니까 발성 자체를 더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소리라도 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부푸 하는 소리를 내게 시켰어요. 그렇게 시켜놓고 이게 과연 잘하는 걸까 사실 조금 고민이 되었는데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부푸로 시작하는 소리 소리를 내줘야지. 접근하기 쉬워질 수 있다고 어. 좋은 생각이었다고 칭찬을 받아서 조금 어깨가 으쓱으쓱했어요. 그리고 멘탈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주간은 태니가 엄청나게 사고를 쳤어요. 뭐 로션 치약 짜 놓는 거 이런 거 뭐 일상이고요. 밥 안 먹겠다, 기저귀 안 입겠다, 뭐 도망치고 다니는 건 일상이에요. 기다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카운팅하고 이거는 정말 매일매일 있는 일인데 막 TV를 깨고
막 이것저것을 쏟고 막 위험한 데서 뛰어내리고 다치고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엄마는 아이가 먹을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집에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제일 뒤로 항상 밀어 놓고 해야 할 일들에만 치여서 사는 게 힘이 들 때가 있죠. 할 일이야 뭐 읊으려면 끝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아이가 사고를 치고 또 그걸 수습을 하다 보면 또 예민해지고 소리를 지르거나 막 엉덩이를 팡팡 했더니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이한테 화를 낸 제 자신이 그리고 엉덩이를 팡팡한 제 자신이 너무 마녀 같은 거죠. 그게 죄책감으로 느껴지고 후회를 하고 근데 또 사고를 치고 또 치고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다. 그냥 화만 내지 말자. 그냥 약간 내려놓고 조금 두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두고 테니에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한 주를 보냈더니 언어치료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난주에 테니 상호작용을 별로 못했냐? 지금 아이가 되게 혼자 노는 것에 좀 전보다 더 많이 빠져드는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이가 또 이렇게 치료적인 부분에서 퇴보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내가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그런가. 그 힘든 마음이 진짜 감당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진짜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그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도 물론 저를 위로를 해주셨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다독이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 주에 단 1시간도 제 개인 시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하루에 한 번은 꼭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로션을 잔뜩 바르고 핸드크림을 열심히 챙겨 바르고 뭐 좋아하는 차나 커피를 마시거나 셀프 마사지를 해보거나 이런 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 몸의 피로와 제 기분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집을 떠나서 할 수 없는 것은 포기를 했고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일단 다른 일들을 좀 뒤로 밀어놓고라도 나를 위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극단적으로 집이 정말 엉망진창이고 해야 할 일이 잔뜩 쌓여 있었지만 일단 제가 참고 참다가 그냥 빵 터져서 그걸 터트리면 모두가 마음도 힘들어지니까 그것만 피하자라는 마음으로 곧 폭발할 것 같은 거실을 그냥 냅두고요. 일부러 쳐다보지 않았어요. 딱 10분을 정해놓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보는 시도를 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일부러 어질러져 있는 거실을 바라보지 않고 차를 마셨어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성공적이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위해주고 다독여줄까요? 망가지고 바스라져가는 엄마를 보는 아이는 괜찮을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저를 더 아끼고 위해주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거절이 익숙하지 않은 엄마예요. 테니가 놀이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가려고 했는데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좀 경과를 보고 등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한 거죠.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첫 거절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희는 가정보육 중이라서 책이랑 교구를 이용한 놀이돌봄 수업을 했는데 그 테니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도 테니 때문에 몸이 좀 아프고 힘들다고 그만두셨어요. 테니는 지금까지 만나는 시터 이모님들도 시간을 오래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만나는 분들마다 다 애가 힘들다, 버겁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이 괜찮은데 저분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제가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애가 힘들구나. 어떡하지? 나도 너무 힘들고 정말 누가 손가락 하나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테니가 조금 마음을 열만하면 이렇게 그만두시면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테니가 말은 못해도
왜 안 오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태니는 기억력이 정말 좋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태니가 다니던 놀이학교에 대해서도 여기에 내가 다녔어 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 로고를 매일 가르치고요. 그리고 거기서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사실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말로만 못할 뿐이지 다 기억을 하고 느끼고 있다는 게 너무 많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태니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아파서 이제 태니를 보러 못 오신대. 태니한테 인사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네. 태니는 선생님이랑 놀 때 너무 재밌었는데 못 오시니까 많이 속상하지? 엄마가 선생님이 안 아프면 꼭 놀러 오시라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좀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먼저 맞는 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또 나를 지지할 수는 없다는 거, 그게 사실이잖아요. 저 역시도 지금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고, 아이도 역시 성장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걸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꼭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는 가치가 있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아이와 함께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편견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아이가 기관도 가야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또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다르다는 편견이 생겨서 조금 힘든 아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까봐 그로 인해서 아이가 속상하고 상처받는 상황들이 생길까 미리 두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상에 태니 얼굴이 나오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미리 가지고 있는 편견이지 않을까, 미리 걱정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만약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희 아이가 자폐라고 하더라도 또는 자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저는 이제 편견 없이 아이들을 봐야겠다. 태니가 만나는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태니가 그 친구에게 불편하지 않고 편견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따뜻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의 거리감과 외로움. 오히려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얘는 말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저는 더 답답했어요. 단순히 언어 지연과는 다른 문제이고요. 아마 언어를 잘 구사를 해도 자폐인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를 위로하고 싶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었고요.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전전긍긍하는 엄마로 생각이 드는 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조금 행동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이 조금 불편해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노는 방식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어울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태니와 함께 야매로 동물 매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와서 치료를 돕고 전문 치료견이 있지 않아요. 저희 집에 반려견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성격에 하자가 있어서 탈락이고요. 한 마리는 성격은 너무나 좋지만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 순한 아이이기 때문에 테니의 단짝 친구로 지내보고 있습니다. 아직 테리는 어리기 때문에 테니의 어떤 친구처럼 지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테니의 친구로 함께 지내보고 있어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자폐, 우울증, 치매 등등 전반적으로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논문들도 좀 찾아봤더니 아이들이 또래 친구와 접근이 쉽지 않을 때 타인을 인지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 방법이 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해보았어요. 테니와 함께한 것은 반려견을 함께 돌보기 그리고 감정을 전해주기 이런 부분이었는데 반려견이 아픈 아이라서
이제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밥을 줄 수는 없지만 당뇨라 간식도 금지예요. 그래서 먹을 건 줄 수가 없고요. 대신 함께 목욕을 하고 빗질을 하고 그리고 강아지의 눈과 코와 귀 이런 신체 부위를 같이 찾아보면서 강아지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관찰해보고 이런 시간을 요즘 많이 가지고 있어요. 테니가 이 친구를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같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조용히 있으면 혼자 가서 끌어안고 있는 것도 봤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그간은 테니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테니와 반려견이 한 공간에 있지 않도록 제가 많이 조심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친구와 둘이 있는 것은 조금 허용을 하고 있어요. 아픈 아이지만 너무나 순해서 단 한 번도 으르렁거리거나 문 적이 없었어요. 평생 동안.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를 해보았는데 테니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좋은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막달에 지하철을 타고 산부인과를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면 일부러 저한테 와서 말을 거시면서 앉으라고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계단이 없는 곳이 있는데 아니면 턱이 높아서 내려오지 못할 때 끙끙거리고 있으면 와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문을 열고 닫아야 하는 상황일 때 쇼핑카트에 혼자 아이를 태우느라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항상 어디선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때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는 꼭 드리지만 다시 한번 더 생각할수록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을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세요. 덕분에 저도 참 많은 도움을 얻었고 마음도 따뜻해졌고요. 저도 이 따뜻함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저만 느끼는 어려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어디선가 저와 비슷한 상황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누군가에게는 공감을 할 수 없는 이 이야기가 나 혼자만 겪는 일인 것 같아서 답답하고 외롭던데 같이 공감하고 위로가 되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보는 방향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감정적으로 균형을 잃을 때가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문제는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의 이 비틀거림이 아이에게 전달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심을 바로잡고 서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거나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요. 아이 때문에 글씨를 읽는 게 어려운 날이 많길래 녹음을 해두고 듣고 따라서 되뇌이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아침에 눈 떠서 살아 숨쉬고 있는 자체로,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자체로도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웃을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한 번씩 힘들어서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저는 다시 내일 힘을 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삶은 원래 조금은 어려운 것이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어려움만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고요. 이걸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우리 아이를 잘 키워낼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해내고 있어요. 우리 나 자신과 아이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믿어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